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욕 증시는 페드가 시장 예상대로 75bp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페드 의장의 향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언급에 급등세를 기록하였습니다.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안도감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내용을 좀 보자면 제롬 파월 의장은 9월달 금리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가이던스를 일단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다음 회의에서도 또 이례적인 큰 폭의 금리 인상이 적절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지만 이는 지금부터 그때까지 우리가 얻게 될 지표에 달렸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좋게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겠다라고 대놓고 밝힌 것이겠죠. 이어서 통화정책의 기조가 추가로 긴축됨에 따라 누적된 정책 조정에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동안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라고 언급하는 등 향후 금리 인상 폭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이 되었습니다. 또한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고용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는 침체에 있지 않다라고 강조를 하였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이전에 이제 여러 투자자들이 이야기를 했던 지금 올해나 내년에 이 마이너스가 미국 쪽에서 계속 나오더라도 미국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만큼 미국은 경기가 튼실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장 마감 후 발표된 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실망스러운 실적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세를 보인 점도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97.26불로 2.4%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 강세 달러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들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연준 아까 봤던 기준금리 75bp 인상 2개월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하였다. 근데 이거는 뭐 시장의 예상치 그대로 진행을 한 만큼 현재 이 시장의 선반영이 전부 다 끝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던 뉴스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역시나 핵심은 요겁니다. 경기 침체 아니다라는 부분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위치에서 75bp 또 인상하는 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악재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낮춰갖고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소식은 예상치보다 우호적인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 부분이 이전보다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현재 나오고 있는 S&P 기업들의 실적이 2분기가 좋게 나오긴 했지만 뭐 2분기 그 남아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정말 안 좋게 나오고 3분기에 팍 꺾이게 된다면 요건 또 다른 말로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경기 침체 지금은 좋지만 나중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경계하면서 살펴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보고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단정 짓지 마셔라라는 것이죠. 그러기에는 현재 봐야 되는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렇게 요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블랙록 라이더 연준 3번 더 인상 후에 중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폭의 인하 반영은 과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각 투자자들마다 고점을 생각하는 부분은 다르지만 대체 한번 살펴보자면 3% 중반에서 4%대까지는 많이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금리를 보면서 투자 포인트를 찾으시려고 하신다면 어느 정도 선반영도 생각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 3.5까지 다 시장의 반영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때부터 저점 매수를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금을 준비하고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변수가 어떤 게 나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금리가 피크를 찍을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제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요거 여러분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미국 증시 약세장 종료 아직 멀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만
내구재 수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월비 1.9% 증가하면서 월가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내구재라는 건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자동차나 냉장고, TV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니까 단가가 좀 센 건데 이렇게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미국의 소비가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다만 주택은 조금 반대예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 판매도 계속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를 보면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단 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은 보여줬지만 여전히 변수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가스가 끊기면 내년 초부터 공급 부족 사태가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올 겨울이 최대 고비로 판단이 될 수 있고 현재 미국의 천연가스는 최근 들어가지고 최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올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요게 불러올 스노우볼, 요것들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 그렇게까지 연결되는 게 싫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더위가 피크였을 때 우리나라 가스 관련주들이 가장 아래쪽에서 있을 때, 그때 가스 관련주만 보는 것도 괜찮은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도 역대 최대, 철강, 기계, 반도체 쪽이 호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피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웃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다면 실적 감소를 할 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만약에 이걸 보시게 된다면은 이걸 갈라서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어질지 아니면 이게 여기가 피크로 이제 끝날 수 있을지. 현재 피크 아웃 때문에 실적 잘 나와도 빠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 걸 여러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나눠서 보셔라. 학원의 원격 수업 권고에 온라인 교육주들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뉴스가 나왔다라는 거 한 번씩 체크하시길 바라며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하나씩 하나씩 시장 시작 전에 올려드렸다라는 거 그렇게 이런 내용과 공부하는 것들 하나씩 하나씩 보고 싶다면 여방에 입장을 하신 다음에 저랑 같이 이 어려운 시장 하나 공부해 나가면서 헤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이제 드디어 변동성이 조금씩 더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뉴스랑 현재 상황이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 요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뉴스를 좀 보자면 아무래도 원전은 대체제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에너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줄수록 주목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번에 또 이탈리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러시아 가스 끊기면 내년 초에는 공급 부족 사태가 우려가 된다. 그러니까 독일뿐만 아니라 이 유럽 전반적으로 가스 공급 부족, 요게 이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싼 전력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원전이 제일 싸고 그 다음이 석탄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그 두 가지로 조금 더 관심도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유럽만큼 친환경에 대해서 민감한 국가가 없어서 과연 힘든데 석탄을 본격적으로 돌리려고 할 것인가? 그리고 석탄 가격도 만만치는 또 않은 게요. 지금 석탄 생산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수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가 러시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국의 시멘트도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자, 과연 러시아 지역에서 석탄을 괜찮은 가격에 수출을 해줄 것인가? 요것도 약간 걸리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석탄 발전소를 새로 지을 것 같지는 않겠지만 짓는다라고 하면은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쪽으로 또 기가인하게 기술력이 있거든요. 그렇기에 원전이나 석탄 뭐가 됐든지 간에 두산 입장에선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좀 버티는 국가들 말고 그 이외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물론이거니와 루마니아나 체코 이런 국가에서 원전에 대해서 관심도가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SMR
이 뉴스케일 파워에서 루마니아와 에너지부 장관과 회동을 했다라고 하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에 투자도 투자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원전에 대한 핵심 부품을 소형 원전 이들과 협업을 통해서 공급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일거리 따오면은 두산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보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를 통해서 호재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일단 수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역시 예, 좀 아쉽죠? 외국인도 그렇고 예, 지금 연기금도 그렇고 좀 올라가나 싶더니 좀 빠지는 예,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계속 좀 연결이 될 때까지는 기다려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보게 된다면은 일단 차트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나쁘진 않아요. 만약에 오늘 지금 21선 위에서 자리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다음을 조금 더 기대하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트를 놓고 보게 된다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만 생각을 했을 때 21선 위에서 자리 잡는다? 조금 숨고르기 괜찮다. 자, 그리고 61선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요거를 준비하자. 이걸 1번으로 놓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61선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61선 쌍바닥 이후에 이 방향이 바뀌는 요 흐름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힘이 진짜 세요.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61선 쌍바닥? 이거 장난 아닙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61선 쌍바닥이 완벽하게 만들어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위쪽에서 떨어지는 우리 맨날 보는 요 라인 여기를 딱 뚫어주면 어떻게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정말 방향 자체가 바뀌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숨고르기 구간까지 왔다. 그리고 소재 계속 쌓이고 있다. 그러니까 61선 뚫었을 때 요 19,500원 요 라인까지 한번 딱 뚫어주게 된다면은 얘 방향상 쭉 올라가는 그림 한번 기대를 해보기도 좋을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을 한번 쫙 맞춰보도록 하고요. 지금 아무래도 지루하고 힘들고 횡보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우리가 시장에게 뭐 올라가라 한다고 해서 이거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버텨야죠. 근데 지금 나오는 이러한 데이터들만 보면은 좋습니다. 예, 좋아요. 그냥 뭐 나쁠 게 없다가 아니라 그냥 좋아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서 이 다음 스텝 그려가시길 바라며 오늘 여기서 에너빌리티 마치도록 하고요. 자, 여기를 뚫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이 여러분들께 웃음으로 연결되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